네, 굉장히 좀 오랜만에 시작하는 기하적 통계 시간이고 거의 연말이네요. 2023년. 함께 해주신 분들 기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하적 통계 시간은 어떤 기존에 전혀 없었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어떤 이제 통계학을 기하학적으로 접근하는 어떤 시도들이 있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채널의 고정 프로그램으로서 접근하는 어떤 이제 취지는 사실 이제 정말 처음인 것 같고 그 성격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시간은, 좀 넓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냐면, 뭐 학부생들도 좋고, 대학원생들도 좋고, 연구자들도 좋고, 일반인들도 좋은데, 이게 어떤, 그렇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수리통계 뭐 진도를 단순히 나간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각각의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약간 소위 이제 프로젝트들을 해보면서, 뭔가를 좀 배우는 매개체로서도 그렇고, 실제로 뭔가 어떤 문제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좀 풀 수 있게끔. 그런데 이 어떤 매개체들을 다 통일한다가 아니고,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 구체적인 것들을 다루는 것들은 좀 다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가 좀 말이 좀 혀가 좀 길었는데 오늘 좀 그런 것들을 좀 적나라하게 이제 좀 보여드리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좀 성격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6분이 들어와 계신데 한 분은 그 기본적으로 기하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요.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서 두 분은 양자역학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생물학과 최종 운송에 이런 관심이 있고요. 뭐 나머지 한 분은 정말 어떤 통계청 쪽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이 대화의 목적은 모든 이제 어떤 도구들을 통일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기하적 통계 내시장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제가 몇 가지 레퍼런스를 지금 채팅방에다가 올려놨는데 제가 어떻게 오늘 얘기를 좀 진행을 할 거냐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뭔가 오늘 단순히 설명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거 하나하나를 설명할 취지라기보다는 그 어떻게 이 어떤 다양한 배경 가운데 내 관점으로 이것들을 볼 수 있는지들을 좀 약간 의미 있게 좀 보여드리려고 애를 좀 써보려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자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지금 그 채팅방에 올라온 링크가 총 4개가 있거든요. 다 괜찮나요? 그래서 혹시 확인이 안 되시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제일 먼저 띄우고자 하는 레퍼런스는 뭐냐면, 이거를 제일 먼저 띄우려고 하거든요. 그 약간 디스클레이머부터 걸면 저는 그냥 구글링 해가지고 찾은 거고요. 별 의미는 없어요. 찾은 건데, 제가 여기서부터 어떤 관점들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노트는 그냥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뭐 머신러닝 쪽뿐만 아니라 EM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통계학에서 어떤 전형적인 한 가지 클래시컬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고 싶냐면 얘기를 예시를 한번 직접 좀 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읽는 시야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제가 단적으로 그려볼게요. 이거 퓨어 매스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아티클을 작성한 사람도 아마 퓨어 매스메티션이 아닐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어떤 관점 자체가 애시당초 좀 약간 순수수학으로 본다라는 것만 해도 조금 거시기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거를 무슨 사실 뭐 옵티멀 트랜스포트 뭐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떤 뭐 기하학 하면 뭔 소리야 하는 느낌의 어떤 레퍼런스의 성격이에요. 동의하시나요? 근데 오히려 그 가운데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좀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구체적인 것들을 보시면 제가 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그래서 이게 어떤 관점으로 읽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이해를 어떤 라인 바이 라인을 하자 말고 어떤 관점을 투영하는지를 한번 좀 보시라는 겁니다. 아, 네. 다시 한번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띄워놓은 거는 이거고 그냥 EM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가 그냥 구글링해서 찾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찾은 건데 이 예시를 한번 좀 볼게요. 사실은 제가 이 예시를 연희수에서 한번 썼었는데 한번 언급을 좀 해볼게요. 지금 어떻게 샘플링 할 거냐면 이게 지금 컴포넌트가 총 4개가 있어요. 컴포넌트가 4개가 있고 각각에 해당 이게 지금 그 멀티노미알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각각에 해당할 확률이 x1이 될 확률이 이거, x2가 이거, x3가 이거, x4가 이거인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바이노미알의 어떤 확장으로서 멀티노미알인데 컴포넌트가 4개인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세타가 지금 0에서 예를 들어 1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세타가 그 통계적인 어떤 파라미터고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1이에요. 그러면 지금 일단 요것들을 보십시오. 이게 별로 그 어떤 퓨어매스로 안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물론 뭐 확률론으로 본다면 뭐 퓨어매스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꼭 그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사실 이 기호도 나중에 좀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갈 건데 라이클리우드라고 부르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세타 값을 픽스를 했을 때
세타를 0부터 1까지 고정을 했으면 그 세타에 대한 이 어떤 이 x1, x2, x3, x4에 대한 이제 이 확률을 PMS를 표현을 한 거죠. 프로덕트 매스 펑션. 그냥 오케이죠, 그냥. 괜찮죠? 그 약간 관점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그 말 괜찮으시죠?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그러면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다루기 위해서 로그를 씌워요. 그러다 이제 ln을 씌워주게 되면 그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어차피 세타를 기준으로는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타를 기준으로는 그냥 C라고 처리를 했고, 맞죠? 그리고 얘는 그냥 x1 곱하기 그냥 이거, 그리고 x2랑 지금 x3 합쳐가지고 이렇게 쓰고 쓴 거예요. 그냥 별거 없죠. 그냥 쓴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이 C는 세타에 디펜드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맥시멀 라이클리드 에스티메이션 같은 거 한다는 거는 뭐 얘를 뭐 어떤 익스트리멀 밸류로 찾겠다. 뭐 오케이예요. 그렇겠죠. 그럼 이거 문제 자체는 뭐 예를 들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볼 수 있겠다. 라고 한다면 그냥 그런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사실 좀 여러 생각을 하려는 건데 그냥 그런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냥 일종의 휴리스틱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어떤 그 통계적인 모델로서 멀티노미알 모델을 꺼내겠다고 하는 것도 그냥 오케이고요. 맞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른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아무 당위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고른 거고 파라미터를 단지 세타로 고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맥시마이제이션 하겠다? 그냥 그런 거죠. 그냥 휴리스틱이에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응용 쪽의 아티클이니까 물론 풀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 좀 다르게 가보자. 그리고 그 다르게 가는 노선에서 EM 알고리즘이라는 걸 적용을 해보자.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것들을 그냥 독해를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각자 입장에서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이시는지를 생각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고 이 어떤 관점에 대해서 제가 이것들을 분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똑같은 구체적인 대상인데 이 구체적인 보는 관점들이 얼마나 판이하게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어떤 그런 포인트에서 혹시 어떤 코멘트가 있으면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지금 여기서 어떤 거를 불편하게 여긴 거냐면 제가 그거를 공감하는 거랑은 별개로 여기서 ln 내부에서 여기 2분의 1 있죠. 얘를 없애고 싶어 한 것 같아요. 역시 휴리스틱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 따위는 존재하지 않지만 2분의 1을 없애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원래 컴포넌트가 4개였던 거를 이거를 5개로 저희가 늘릴 거예요. 이렇게 5개로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늘린 거냐면 이 x1이 이 x1이 y1 더하기 y2가 되도록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각각이 2분 이게 지금 보면 하나가 2분의 1이고 하나가 4분의 세타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더해주면 얘가 돼도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이 맞춰준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서는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한 대로 그냥 그대로 읽고 있을 뿐입니다. 별로 의미 없어요. 읽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한 방식대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컴포넌트가 4개, 확률이 x1에 대해서 확률이 얘가 되는 거였는데 이거를 x1을 2개로 쪼개되 합해가지고 x1이 되게끔 하고 각각의 확률을 2분의 1과 이렇게 나눠줬죠. 역시 그냥 휴리스틱입니다.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괜찮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 우리는 얘가 어떤 죄송합니다. 얘가 어떤 컴플릿 데이터인데 우리가 실제로 관측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야. 라고 통계적으로는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계학에서 미싱 데이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어떤 채널에서도 이쪽으로 이제 전공하시는 김장환 교수님께서 반년 정도 어떤 렉처를 해주신 적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건 하나의 해석이 지나지 않아요. 뭐 중요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슬쩍 바꿨냐면 멀티노미얼 문제가 이제 컴포넌트가 5개짜리가 되었어요. 말 됐죠? 말 되죠? 5개짜리가 되는데 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부분적인 정보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Y1과 Y2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합에 대해서 알 뿐이지.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본다면 말 이해 가시죠?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얘는 실제로 관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첫 단원을 다시 볼게요. 다시 보면 지금 저희한테 컴플릿 데이터는 뭐냐면 이 x랑 y를 모은 g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우리가 컴플릿 데이터라고 부를 건데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면 보는 관점이 지금 얘가 부분적인 데이터고 얘까지 합쳐준 걸 우리는 컴플릿 데이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름을 정한 거 역시 이상도 이하도 지금 첫 번째 라인부터 지금 다 휴리스틱입니다. 아무 당위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겠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시 똑같이 그러면 얘에 대해서 로그라이클루드를 세워가지고 본다면 이제 뭐가 달라질 거냐면 일단은 이거 x 어디서부터 똑같아야 되냐면 어디서부터 같아야 되냐면 이 끝에 순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사실은 같아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건드린 거는 Y1, Y2 포지션만 건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Y3부터 Y5까지는 여기 부분 있죠. 여기는 여기랑 같아야 돼요. 다를 단위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런데 뭐는 지금 달라지게 되냐면 아까 여기서 2분의 1이 붙었던 파트가 이제 이렇게 따로 쪼개면서 이런 세타의 상관이 없으니까 이 2분의 1 파트가 여기로 흡수가 되겠죠.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4분의 1 세타만큼이 지금 여기서 Y2랑 결합 이제 말 이해가시죠? Y2랑 결합이 되고 로그 붙으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가 지금 바뀌는 형태예요. 여기까지 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바꿨어요. 왜? 역시건 휴리스틱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타를 픽스를 해놓고 지금 이 x랑 y라는 컴플릿 데이터이되 얘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알고 있지만 y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몰라요. 말이 가시나요? y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냥 그렇게 치고 그렇게 간주를 하는 가운데 얘를 어떤 상정을 하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은 얘는 알아요. 얘는 안다고 치고 얘만 몰라요. 그러면 문제가 뭘로 바뀌냐면 Y2에 대한 걸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이항분포에 대한 문제로 우기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항분포에 대한 문제로 우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항분포로서 지금 얘는 총 뽑는 거는 얘인데 총 뽑는 횟수는 이건데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이제 Y2가 선택될 확률은 지금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거가 전체로 보고 이제 컨디셔널이죠. 이거가 전체로 보는데 얘가 해당하는 확률이 되도록 조건부 확률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냥 그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뭐 있어 보이게 말했지만 그냥 사실은 이거는 고등학교 수학만 가지고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노선들이에요. 전혀 새로운 개념들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이름을 어떻게 붙이다 하는 건 알 바 아니에요. 대충 전달이 됐나요? 정리하자면 이래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컴포넌트 4개에 대해서 좀 안다고 치고 이것들이 멀티노미얼 따른다고 하는데 여기다가 x1에다가 이 x1을 y1 더하기 y2로 본 다음에 각각의 확률이 얘를 따르다고 우기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y2를 모른다고 칠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당위가 있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 그렇게 치게 되면 우리는 로그라이클리드를 이렇게 잡을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어떻게 셋업이 된 거냐면 알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얘에 대한 확률은 이렇게 이항분포로 볼 수도 있다. 그냥 할 말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어떻게 바꿔치기 한 거냐면 얘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것 대신에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 대신에 얘로 이게 얼마나 장점이 있는지랑은 별개로 얘로 문제를 바꾼 다음에 그 대신에 어떻게 보면 잃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거를 고려해야 되는 고려 사항이 생긴 거예요. 말 이해 가셨나요? 아까 우리가 얘를 맥시마이제이션을 세타를 고른다고 해도 그냥 풀면 되겠죠. 그냥 애시당초 모든 건 다 휴리스틱이니까. 근데 이거 대신에 얘를 맥시마이제이션을 문제로 바꾸되 이런 조건이 걸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가 일부러 언어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냥 이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사실 고등학교 수학만 가지고도 다 설명을 제가 한 거죠. 별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면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오히려 각자한테 그 오늘 제가 얘기를 그렇게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기하학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분들은 양자역학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어 최종 운송이나 생물학, 어떤 분들은 정말 통계. 그래서 지금 각자의 관심이 다른데 여기까지 구체적인 얘기는 그냥 그런 거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구체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EM 알고리즘이라는 자,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제가 보시기를 원하냐면 이게 어떻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떤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이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관점에서 이거는 정답을 안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EM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를 지시하냐면 자,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저희가 얘를 만들어 놨어요. 괜찮죠? 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얘가 기분이라고 가정을 하는 가운데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는 거를 우리가 이 스텝이라고 부를 거예요.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미 일종의 랜덤 변수예요. 랜덤 변수인데 여기다가 익스펙테이션을 매길 건데 뭐를 기준으로 매길 거냐 얘를 기준으로 매긴 거니까 확률이 뭐냐면 확률이 얘예요. 그래서 랜덤 변수가 있고 확률이 이거니까 우리가 그 이항분포 확률 구하는 어떤 기대값 구하는 법은 알고 있죠. NP가 있으면 N 곱하기 P인 거 저희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죠. 그걸 가지고 실제로 그냥 이거 곱하기 이거 그냥 그대로 적용해주면 얘가 그냥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는 것을 이 익스펙테이션을 세타 올드라는 이전 값을 기준으로 구하는 거를 이 스텝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그렇게 호칭한 걸 제가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제가 설명 안 해드리고 그냥 읽고 있을 거 이상 비하도 아닙니다. 그냥 자 그리고 M 스텝을 보시면 그래서 지금 얘를 구했죠. 이거를 이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는 거를 이 라이클리후드의 컨디셔널을 기준으로 한 이 확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대값을 구하면 뭐 계산이 되겠죠. 이거는 헤아려 보시면 아마 헤아릴 수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으로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구해놓은 이 함수를 Q라고 이 노트에서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미분해가지고 여인 거를 찾아요. 그래서 찾아주니까 이게 나오더래요. 이거를 M스텝이라고 부른대요. 여기까지 다 뭔 말인지는 이해 가시죠? 그냥 말 자체를 그냥 그대로 그냥 어떤 의미를 이해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라인 바이 라인 읽는 센스에서요. 자, 그러면 이거를
추상화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한테 컴플릿 데이터가 있고 예를 들어서 X는 알고 Y는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로그라이클루드를 세운 다음에 익스펙테이션을 구해주는 거 똑같이 보이시나요? 이거를 구하는 거를 Q라고 하는 거를 이 스텝이라고 부르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맥스가 되는 세타를 찾는 거를 M 스텝이라고 부르겠대요.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그 링크를 공유해 드렸거든요. 혹시 여기까지 보신 다음에 어쩌라고 이상의 생각이 드는 분 한 분이나 있어요? 이제 말은 다 이해 가셨죠? 멀티노미알 주고 세팅을 바꿔서 로그라이클로 바꿔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어떤 특정 확률적인 거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는 기대값 구하고 하나는 세타에 대해서 맥시마이저이 되는 거 하면 각각 이 스텝, M 스텝을 부른대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쩌라고라는 생각 이상의 생각이 드는 분 한 분이나 있어요? 저는 사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무시나 이런 정서가 아니라 저거 보고 어떤 저희한테 드는 어떤 정서는 뭐야?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깝다는 거예요. 혹시 이 느낌에 공감하시나요? 그리고 좀 더 어떤 느낌에 가깝냐? 아, 나너 이런 거 전혀 관심 없는데. 야, 저는 사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어떤 걸 보면. 뭔 말인지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히려 지금 아무 맥락을 더 전달을 안 하고 예를 들어 통계 쪽에서 미싱 데이터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구체적인 알고리즘이라는 점에서는 할 말은 없죠. 구체적인 알고리즘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어떤 변형해서 어떤 분들이 논문을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를 건드리 이게 다 모든 게 첫 번째 라인부터 모든 게 다 휴리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는 멀티노미얼 안 쓸래. 왜? 내 맴이야. 그렇게 말해도 돼요. 왜요? 애시당초 얘를 써야 되는 당일 단에는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첫 번째 거를 y1 더하기 y2로 바꿔야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걸 y1 더하기 y2 제곱으로 바꿔도 돼요. 맞죠? 그러면 또 그거에 되게 뭐 되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도 좀 우길 수 있겠다. 아, 나 이 양분모 대신 다른 거 따르게 할래. 막 우기면 되겠죠. 왜요? 애시당초 모든 건 다 휴리스틱이었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게 나오겠죠. 그리고 논문은 새로운 게 기준이죠. 그래가지고 논문이라고 쓰면 될 거예요. 단지 어떤 비판을 못 변하겠어. 어쩌라고. 처음부터 어쩌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어쩌라고인 거예요. 여기까지 공감이 가시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것들을 어떤 정서로 대하기를 원하는 거냐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대전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그냥 밑도 끝도 없는 퓨리스틱인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의미 있는 관점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렇게 어떤 한 거를 애시당초 의미도 없었던 거를 뭐 바꿀 수 있겠죠. 그 선택지는 무한계가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처음부터 어쩌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미 있는 관점을 도입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 별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떤 거에 가깝냐면 별로 의미 있는 관점이 없을 거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 그냥 그런 거지. 약간 그쪽에 가깝지 않나요? 별거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보면 그 뭐냐면 얘 구해서 익스펙테이션 취하고 그거 세타 중에서 이거 맥스 되는 거 찾겠다. 그러면 이거 실제로 수리통계 쪽 공부를 해보면 이게 일종의 모노토니시티가 있어가지고 이게 잘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동작을 해요. 계속 이랑 얘 반복하면 뭐가 나와요. 근데 뭐 그냥 그런 거예요. 애시당초 이건 다 휴리스틱이었으니까요. 뭔가 잘 동작해야 되는 당위가 있는 것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아니지만 그냥 이건 잘 동작을 하기는 해요. 자, 근데 놀랍게도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근데 오히려 지금 이 얘기를 어떻게 드린 거냐면 구체화라는 점에서 좀 봤을 때 오히려 관점이 없이 보면 하나도 재미도 없고 그냥 그런 건데 여기서 일단은 첫 번째 관점의 전환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 시간에 들어오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사실 EM 알고리즘 이런 방식으로 전혀 설명해 오지 않았죠. 이때까지 전혀. 그러면 실제로 이 Q라는 걸 가지고 이 노트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로 관점을 바꿔서 볼 수가 있냐면요. Q에 대해 각각의 E랑 M 알고리즘은 어떤 거에 해당하냐면 이 스텝은요. KL 다이버전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를 미니마이징하는 거랑 똑같아지게 되고요. 이거 유도는 안 할게요. 이거는 수식을 가지고 유도를 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이 스텝은요. KL 다이버전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정의는 언급하진 않을게요. KL 다이버전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E는 첫 번째 거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M 스텝은 뭐에 해당하냐면 정확하게 반대로 M 스텝 자체는 반대쪽에 대해서 얘를 미니마이징 해주는 거에 해당하게 돼요. 이거는 실제로 수식을 그냥 유도하면 그냥 나와요. 그거는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근데 제가 오히려 여기서 여전히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여전히 어쩌라고에 가깝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냥 E랑 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Q로 했대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떤 슬쩍 수식을 전개를 해가지고 실제로 보통 수리 통계나 머신러닝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해보면 무슨 뭐
프리 에너지 나오고 KL로 바꿔서 볼 수 있고 그래서 KL에 대해서 그 어떤 특정 슬롯을 미니마이즈 하는 것을 반복해서 보는 것이다. 이게 이때까지 제가 했던 설명이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여전히 좀 어떤 정서에 가깝냐면 여전히 좀 거시기한 거 아니냐? 그냥 좀 그런 느낌에 가깝다는 거죠. 혹시 여기서 다른 느낌 받는 분들 있으세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가 사실 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그 좀 놀랍게도 사실 이것들이 진짜 놀랍게도 의미가 있다가 사실 하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혹시 여기까지 다 제가 했던 말이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구체화를 그냥 보여드린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무비건조하게 느껴지기를 사실 어떤 이제 기대하고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이게 사실 수리 통계적인 알고리즘의 실제로 실체겠죠. 그냥 휴리스틱 하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랬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뭐를 원하냐면 이거를 원하지는 적어도 않다가 사실 좀 약간 그 포인트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상한 관점을 하나 이때까지 사실은 다루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시 보여드리면 어떤 제 웹사이트에서 제가 혹시 예전에 레코드를 했던 건데 EM 알고리즘의 소개를 피타고라스 정리로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제가 뭐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부르는 거는 어떤 힐베르트 스페이스의 특징으로서 정말로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인데 근데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당연히 각도를 잴 수 있어야 되고 크기를 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너 프로덕트 중에서도 이제 소위 이제 완비성을 만족하는 그런 거에 대한 특징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기본적으로 통계적인 대상들 자체는 벡터 공간이 아니므로 통계적인 대상들 자체는 벡터 공간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이런 걸 당연히 기대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KL의 해시안이 피셔 인포메이션이 매트릭이 된다는 팩트를 토대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를 알고 있냐면 디스턴스 스퀘어의 해시안도 그 리마니안 매트릭이 되어지고 그래서 피셔 KL의 해시안도 피셔가 되어지므로 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디스턴스 제곱을 KL로 대체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니까 이러한 정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정리를 이제 형태를 보시면 형태가 이래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 걸려냐면 PQR이 이거를 만족한다고 가정을 하죠. 조금 직관적으로 해석을 좀 할게요.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이 PQR은 PDF나 PMF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은 확률 질량 함수나 확률 밀도 함수들을 적당히 모은 통계적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거를 거리 제곱으로 본다면 이거 이 두 P랑 R 사이의 거리 제곱은 P랑 Q 사이의 거리 제곱 더하기 Q랑 R 사이의 거리 제곱과 같다고 가정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피타고라 정리의 직각처럼 보이기는 해요. 약간. 그러면 어떤 게 성립하냐면 우리는 P랑 Q 사이를 어떤 특정 트레젝트리로 연결할 거고 Q랑 R 사이도 특정 트레젝트리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트레젝토리에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는 거를 피타고라 정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이 각각은 어떻게 생겨 있냐면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요. 그래서 형태가 굉장히 좀 스페시픽해요. 뭐 이것도 약간 그러려니 쉽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도 그러려니 싶은데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이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찾는 건 사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슬쩍 도입을 했냐면 이제 기하학이라는 관점을 슬쩍 도입을 했습니다. 슬쩍.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Q를 구해가지고 세타를 맥시마이제이션 한다라고 하는 요 관점 자체를 어떻게 슬쩍 바꿨냐면 유도를 막 해보면 KL에 대해서 각각의 슬롯들을 미니마이징 하는 걸로 관점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 유도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 된다 대충 된다고 치자고요. 이거는 그냥 언어리시 시스템 보면 나와요. 그런데 보면 그거 자체가 약간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하고 있는 짓거리가.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말이 좀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까 약간 저희가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어떤 거가 달라지냐면 아까 이거를 보면 그냥 익스펙테이션 구해서 그거를 맥시마이징 하자. 오케이. 근데 실제로 이거를 KL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K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하나는 얘를 미니마이징하고 하나는 얘를 미니마이징하는 걸로 E랑 M을 각각을 해석할 수가 있다. 뭐 하면 그러면 하나를 고정하고 하나를 미니마이징하고 하나를 고정하고 하나를 미니마이징 한다고 본다면 뭔가 피타고라스처럼 움직인다는 느낌적인 느낌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충분히 컨빈싱 한다라는 거랑 좀 다른 의미예요. 그냥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는 뭔가 휴리스틱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뭔가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게 그 지금 한 게 적어도 말이 되게 해서 필요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이게 직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직각이 되도록 하는 리마니안 매트릭은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이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어떤 관점이 하나
조금 들어오기는 했어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오케이라는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뭐지? 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 좀 더 가깝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공감하시나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포인트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떤 제가 지식을 전달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오히려 어떤 관점에서 보이시는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건데 일단 좀 더 많이 갈 거예요. 오늘 얘기를 조금 더 할 건데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처음에 제가 그냥 무미건조하게 예시를 그냥 읽었죠. 멀티노미알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Q 구하고 하니까 별 재미없거든요. 저한테는. 그냥 그런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지금 어떤 관점이 들어오면서 조금 생각할 여지 정도는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아까는 이거를 그냥 이런 관점 없이 보면 뭔가를 고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런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아 여기서 뭔가 어떤 기하학적인 그림들이 동작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좀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좀 서로가 오버랩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좀 뿌옇기는 한데. 여기까지 다 괜찮나요?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그 혹시 EM 알고리즘 할 때 그 미분하고 적분이 들어가는데 그게 뭐 안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럼요. 대부분의 그래서 경우는 안 돼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를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럼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지적이에요. 이게 지금 일단은 첫 번째로 비판할 포인트는 제가 이게 된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PQR에 대해서 얘가 된다고 가정하자. 그게 첫 번째 비판할 포인트고요. 두 번째 비판할 포인트 뭐냐면 이게 굉장히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자체에 대해서.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러면 일단은 제가 오늘 사실 주목하고자 하는 거는 얘거든요. 이 지오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냐면 제가 M 지오대식은 사실은 이미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레코드가 적어도 되어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의 포인트는 익스포넨셜 패밀리라서 그래요. 실제로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 형태를 보시면 형태가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를 좀 뜯어보시면 지금 R이랑 Q는 픽스입니다. R이랑 Q는 교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S라는 파라미터는 지금 0부터 1까지 T도 0부터 1 사이에서 움직이고 S도 0부터 1 사이에서 움직이는 파라미터들이에요. 그래서 각 S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움직이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된다는 게 이 정리의 요지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증명은 하면 나와요. 오늘 그거는 초점을 오늘 안 맞출게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뭐냐?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일단 뭘 알고 있는 거냐면 그냥 이것들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를 팩트로 알고 있는 가운데 좀 해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지칭하는 바가.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김재강 교수님이랑 했었던 정보기하 노트를 하나 좀 펴볼게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따로 적진 않았고 물론 채널 레코드는 다 남아 있는데 정보기하 레코드에 제가 여덟 번째에서 다루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피타고라 정리에서부터 얘기를 출발했었어요.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왜 보여드리고자 하냐면 질문은 지금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걸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마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을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져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실제로 어떤 거를 원하냐면 파라미터 레벨에서요. 파라미터 두 개를 잡아요. 세타 1, 세타 2. 그래서 그거의 라인 세그먼트를 잡습니다. 이거 라인 세그먼트라는 거 이해 가시죠? T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다시 파라미터로 보고 그거에 대한 PDF나 PMF를 추출해 주게 되면 우리는 여기는 이게 스트레이트 라인이죠. 우리가 언제 스트레이트 라인을 지오대식이라고 부르냐면 어떤 이게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일 때. 그래서 만약에 이 방식으로 생기게 된다면 우리가 이거가 이 지오대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는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스트레이트 라인에 대응되는 트래젝토리. 이거가 우리가 이 지오대식이라고 부르는 거의 정체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 되느냐? 이게 정확하게 이 형태일 때 됩니다. 형태를 저희가 이렇게 잡으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걸로 대응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게 일반적으로 언제 되느냐? 이게 일반적으로 소위 말해서 익스포넨셜이 붙어 있는 형태면 이게 언제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패밀리 물론 이제 수리 통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지 않는 맥락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익스포넨셜 패밀리는 뭐를 기하학적으로 타겟으로 하냐면 스트레일 어떤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스트레일 라인일 때 그거에 해당하는 거가 트레젝토리가 딱 되도록 하려면 요 형태여야 된다. 그리고 얘는 그거의 일부예요. 특수한 케이스에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목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걸로 돌아가게 되면 제가 아마 그거를 이 노트에 적어놨을 텐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아까 우리가 멀티노미알 다뤘죠. 멀티노미알 다뤘죠. 멀티노미알도 이 형태를 가령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exponential of something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형태를 그냥 조작을 해주면 이 형태가 고의적으로 익스포넨셜이 되도록 조작을 해주면 형태가 그냥 이런 식으로 적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봤던 멀티노미알의 경우는 익스포넨셜 패밀리였던 거예요. 말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예시에서 들었던 이거 자체도 사실은 애시당초 익스포넨셜 패밀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그 생각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떤 이제 그 EM 알고리즘이랑 관련해가 지금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고 있는데 뭔가 익스포넨셜 패밀리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좀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떤 통계학의 문제인데 이걸 약간의 그 KL 달변도 기본적으로 통계학과 머신러닝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오브젝트이긴 한데 그걸 기준으로 해가 지금 뭔가 기하학적인 관점을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는 어떤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뉘앙스에 대한 느낌들을 받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떤 당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냐면 적어도 이 트래젝토리는 어떤 트래젝토리로서 생겨 있냐면 이 트래젝토리는 그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스트레이트 라인이에요. 말이 가셨나요? 근데 우리는 스트레이트 라인을 기본적으로 커베이처가 제로인 거에 지오데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트래젝토리가 어디서부터 결정되기를 원하냐면 커베이처가 제로인 데서부터 결정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실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로그를 씌우면 사실 똑같죠. 어떤 의미에서는. 얘들 로그를 씌우면 똑같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각각을 미니마이제이션 해주는 것들을 이게 사실은 커베이처가 제로인 것들을 따라다니는 것이다. 이 트래젝토리 자체가 라고 해석하는 거가 아마리의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가 그냥 그거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해석을 아마리의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전히 휴리스틱입니다. 휴리스틱이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하학적인 해석을 내놓으려고 좀 애쓴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그렇게 메인 기하학의 메인스트림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해 왔었어요. 지금은 그렇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서 보시면 이 예를 들어서 레퍼런스를 이제 보시면 저는 MDPR 기본적으로 싫어하긴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이거는 어떤 설명으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시면 어떤 것들이 보이실 거냐면 제끼고 좀 비슷하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D는 KL을 가령 예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버전스를 지시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트래젝토리가 있고 여기가 지금 직각이 된다. 그러면 얘는 지금 듀얼 트래젝토리를 지칭하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듀얼 피타고라안 릴레이션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사실은 양쪽으로 이게 아까 우리가 말했던 EM 알고리즘입니다. 하나 미니마이즈하고 하나 미니마이즈 하는 거를 순서를 바꿔서 한다는 거고 이게 어떤 유니크하게 잘 되는 이유는 실제로 커베이처가 플랫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 커베이처의 기준이 실제로 어떤 그 달라지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논지는 그러니까 오케이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통계학에서 다루는 그냥 EM 알고리즘을 제가 데리고 와서 그리고 그 트래젝토리를 지금 뭔가 해석을 하면서 애시당초 우리가 보았던 멀티노미얼 패밀리 자체가 익스포넨셜 패밀리인데 익스포넨셜 패밀리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거기서 트래젝토리가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적어도 어떤 특정 커넥션을 기준으로 커베이처가 제로인 것처럼 움직인다는 해석이 적어도 정보기하 사이드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니까 괜찮다라고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간 농도를 조금 비교해 볼까요? 어떤 농도를 비교해 보시냐면 제가 지금 스테이지룸 가르고 있는데 맨 처음에 제가 요 예시를 설명해 드렸을 때 요 예시 있죠. 맨 처음에 그냥 무미건조하게 설명해 드렸을 때 그때가 예를 들어서 어쩌라고가 한 100이었으면 한 어쩌라고가 한 90 정도는 깎이지 않으셨어요? 조금 뭐가 있는데? 뭐 이게 충분히 컨빈싱하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아까 그냥 설명 그냥 뭐 그냥 아까 그냥 순차적으로 말 이해가셨나요? 그냥 이거 있으니까 이거 만들어서 그냥 하는 거 대신에 이렇게 바꿔서 이거 도입해서 확률 있으니까 익스펙테이션 구하고 맥시마이저 한다. 어쩌라고요가 조금 결이 달라지긴 했어요. 조금. 근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정보기하라고 하는 게 충분히 그러니까 의미 있다고 설득할 정도가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어쨌든 뭔가 설명하려고 어떤 바둥거린 흔적들은 좀 보이긴 해요. 자, 제가 그래서 스테이지를 조금 갈랐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 적어도 어느 거는 달라지냐면 통계학만 아시는 분들은 할 수 없는 해석들을 기하학적인 랭귀지를 알므로 인해서 내놓은 게 있고요.
하나는 그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채널에서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섹셔널 커버리지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냐면, 그러니까 오늘의 얘기의 메인 포인트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게 지금 되는 이유는 이게 어떤 그 커베이처가 각각의 커넥션을 기준으로 0이기 때문이고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트를 실제로 따라가 보시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크리스플 심볼이 0이라는 거를 당연히 해놨어요. 그리고 커베이처라고 하는 건 크리스플 심볼의 데리버티브로 주어지기 때문에 얘가 일상적으로 빵이면 유클리드 항만도 얘가 다 빵이거든요. 레빗14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커베이처가 제로인 거가 대응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여기서 이제 배우시는 분들께 시키는 거는 이 커베이처 계산, 어떤 커넥션 주어질 때 크리스플 심볼을 이제 계산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해서 섹셔널 커베이지 구하고 리치 커베이지 구하고 이런 노선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괜찮나요? 자, 그래서 뭔가 이제 기하학적으로 뭔가 공부를 할 만한 뭔가 소스들이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냥 딱 그 정도. 여기까지 괜찮죠?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여기서 지금 맥락을 여러 개 더 틀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그래서 100 정도의 고구마를 먹은 느낌에서 90 정도로 지금 고구마를 한 10 정도 낮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그게 조금 또좀 거시기한 정도에서. 여기까지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듣고 아니면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 제가 지오대식을 잘 몰라가지고 하는 건데 그 매트릭은 일단 다 E랑 M에서 다 같은 거죠. 피셔 인포 매트릭. 그리고 그 점마다 이동하는 지오대식이 여러 개인데 이 중에는 피타고라스 정의를 만족하는 E 지오대식과 M 지오대식을 선택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게 뭐 따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휴리스틱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위를 물어보시면 맨 처음부터 저희는 그런 거 없다니까요. 멀티노미얼 골라야 되는 당위 따위는 세상 천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단지 그렇게 잡은 거에 대한 특정 기하학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뿐이래. 여기서 팩트로 쓰고 있는 것은 익스포넨셜 패밀리가 특정 커넥션을 기준으로 플랫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트래젝토리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로 아까 EM 알고리즘이 생겨 있다라고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단지 요 형태 자체가 익스포넨셜 패밀리의 특수한 형태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거가 멀티노미알은 그냥 그거를 만족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멀티노미알 그거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리고 분명히 익스포넨셜 패밀리랑 어떤 뭐 커브드 익스포넨셜 패밀리 이런 것들은 통계학에서 분명히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 대상이기는 하고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면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여전히 저는 좀 어떤 느낌을 받기로 하냐면 어쩌라고의 느낌을 받기로 원해요. 여전히. 적어도 수학하는 분들한테 아직은 설득력이 없기로 원해요. 좀 더 정확하게는. 슈 휴리스틱이지. 약간 이런 느낌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혹시 다른 코멘트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정보기하라는 어떤 맥락을 하나 끼워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시죠? 그리고 그 정보기하를 배우는 컨텍스트는 그래서 뭐를 배우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EM 알고리즘을 적용했던 거를 그 실제로 기하학의 맥락에서 끼워 넣는 법을 알려주는 게 일단 정보기하이긴 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맥락 자체는 지금 이제 수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뭔가 기하학적 해석하는 과정에서 정보기하라는 맹기질을 끌어들일 수는 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배우시는 과정에서는 이제 섹셔널 커버리지 개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냥 딱 일단은 그 정도예요. 괜찮죠? 또 자, 하나 질문이 네,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 지오대식과 M 지오대식 일반적인 리마니안 지오대식 성질은 만족을 하는 건가요? 아니, 당연히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 플래시라고 말하려면 유클리드 공간이어야 되는데 애시당의 스테티스 모델은 유클리드 공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플래시 되도록 커넥션을 바꾸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쉐입을 본다고 하는 레비시비탈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는 플랫이 아니니까 플랫이 되도록 실제로 미분 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H당시 휴리스틱인 거를 열라 휴리스틱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이상도 야도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쩌라고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마를 조금 더 늘려볼게요.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이거를 어느 맥락에서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몬지안페리 이퀘이션의 맥락에서 사실은 설명을 하고 넘어간 레퍼런스인데요. 그것도 공유를 해 놓을게요. 자, 이제 제가 어떤 맥락을 끌어들일 거냐면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끌어들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수리 통계에서 시작을 했고요. 동의하시죠? 수리 통계에 대한 특정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 기하를 끌어들였습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술 더 떠서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끌어들이겠습니다. 그럼 볼까요? 어떻게 끌어들여지나? 그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얘기가 이 얘기인 거 동의하시죠? 이게 D를 KL로 보시면 됩니다. D가 KL이고요. 그래서 하나를 픽스를 해놓고 나머지를 미니마이제이션 하자. 그래서 얘가 N이 이제 믹스처를 지칭하는 거고 얘가 입실론이 이게 익스포넨셜 패밀리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렇게 옵니다. 피타고라 정이죠. 이건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그 페이퍼가 아닌데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I 프로젝션이라고 부르고요.
아이 프로젝션이라고 부르고 그랬을 때 실제로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실제로 저 트래젝토리는 뭐에 해당하냐면 그 소위 말해서 포커 플랭크 이퀘이션에 해당하는 트래젝토리고요. 포커 플랭크 이퀘이션의 저 트래젝토리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제가 지금 이 얘기들을 왜 자세히 안 드리냐 이건 연구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에서 실제로 들여다 보시면서 봐야 돼. 그래서 실제로 저 그 트래젝토리가 실제로 움직이는 속도는 뭐에서 결정이 되냐면 이 파라미터 익스포넨셜 디케이라는 파라미터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 K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시작한 공간의 리치 커베이처 로우 바운드에 해당한다. 그래서 어느 이상한 맥락을 휴리스틱에 끌어다니냐면 이 움직이는 속도 있죠. 이 속도. 이 움직이는 속도는 실제로 이 각각의 확률 분포가 정의되는 공간의 곡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요. 라는 이상한 쌉소리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아마 이제 생물학이나 그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포커 플랭크 이퀘이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어떤 이퀘이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좀 이상한 고구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연결이 된 거는 정보기하 말고 옵티멀 트랜스포트 내지 포커 플랭크 이퀘이션도 지금 저희가 보았던 EM 알고리즘이랑 분명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알고리즘을 결정하는 거가 공간의 불변량이랑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리서치가 연결되어지는 거는 이게 매니폴드가 아니라 그래프일 때도 된다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응용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리서치들이 이루어지고 하지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것이. 하지만 분명히 지금 똑같은 거에 대해서 오버랩이 지금 다른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는 동의를 하시죠. 휴리스틱 수리 통계에서의 휴리스틱이 있었는데 이 휴리스틱을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로 해석하고자 하는 휴리스틱이 있었는데 이거를 옵티널 트랜스포트 해석하고자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옵티널 트랜스포트 해석하는 거에서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그 공간의 어떤 불변량이랑 뭔가 상관이 있다라는 거에서 뭔가가 좀 중요해 보이기는 하다. 하지만 전 여기서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러니까 고구마가 이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갔을까냐면 한 90이었던 게 한 뭐 한 좀 잘 쳐서 한 80 정도 내린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전히 고구마를 먹는 상태인데 여전히 고구마를 먹는 상태인데 그러면 EMR 교재 도대체 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맨 처음에 봤던 게 오히려 혼동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해를 한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돌죠. 이런저런 어떤 다양한 그 관점들에 대해서요. 여기까지 다 괜찮나요? 하지만 여기까지 한 얘기만 기준으로 볼까요? 그 두 가지가 해소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는 그 윤정원 선생님께서 슬랙에 물어보셨던 저 지금 뭐 알파 커넥션이 저 커넥션 저 다른 거 뭐냐? 그냥 되게 어떤 나이브한 센스, 그거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니까 좀 약간 별로 수긍이 안 가요. 그러니까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뭔가 무슨 뭐 커넥션 바꿔가지고 뭐 컵에 뭐 어쩌라고.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수긍이 안 가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은 컴플렉스 필드를 포함해가지고 약간 복속이나 이런 맥락에 관심이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보여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그냥 뭐 들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칼라비 컨텍스 이런 거 공부하고 있는데 너 지금 이거 왜 관심 가져야 돼? 약간 이런 느낌에서 본다면 일단 적어도 지금 복수수는 아예 없었잖아요. 애시당초 지금 논의 자체가. 자, 그리고 모두 지금 없었어요. 양자역학이랑 뭔 상관임? 맞죠? 아무 상관이 없어 보여요. 자, 이제 이거를 한 번에 한 번 얽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한번 좀 봅시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제가 맥락을 가져갈 거냐면, 자, 제가 이거를 같이 좀 볼 거거든요. 요거. 그러면 이제 일단은 제목을 보시면, 제가 이 레퍼런스가 일단 좋은 데 실려 있어요. 어떤 저널 오브 지오메트리 앤 피직스는 탑저널 중에 하나예요. 그쪽 이제 수리물리 쪽에 탑저널 중에 하나고 이 액너리지먼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쇼시치 고바야시가 있어요. 그 서울대에서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 이제 김홍종 선생님 아시죠? 미적분학 책 쓰신 분. 김홍종 선생님의 지도 교수님이 고바야시예요. 그리고 정말로 어떤 탁월한 수학자의 어떤 실적만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탁월한 사람과 그러니까 복소기하 이제 필드 메달리스트이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이 감사의 말이 들어있는 어떤 그러니까 이거 언제적 거라고 해야 되냐? 그 좀 된 건데, 그 2012년인가? 네, 좀 된 건데, 우리가 멀티노미얼 봤던 거가 익스포넨 패밀리죠. 자, 케일러 지오메트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퀀텀 메케닉스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좀 약간 좀 더 확인을 해볼까요? 자, 제가 그래서 이거는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펴볼게요. 자, 이제 약간 어떤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냐면요. 자, 멀티노미알이 익스포넨 패밀리인 거는 오케이라고 치죠. 그건 오케이죠. 자, 그러면 약간의 서론을 읽어볼까요? 어떤 느낌에서 읽어보기를 원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양자역학 하면 뭐 신경 써야 됩니까? 슈레딩거 오퍼레이터 신경 써야 되죠. 슈레딩거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제가 이름 참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복수 해석에서 다음 주 정도 얘기를 좀 할 건데,
얘가 뭐에 해당하냐면,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읽을게요. 어떤 가능한 양자 상태의 힐베르트 공간의 퍼미션 이너 프로덕트의 허수부를 취한 거에서 오는 심플렉틱 폼의 해밀토니안이 슈레딩거 연산자이다. 첫 줄입니다. 자, 일단 이 첫 줄 이제 읽으면, 자, 잠깐 자 화면 공유를 끌게요. 제가 지금까지 이 얘기를 안 했다고 치죠. 익스포넨셜 빼밀리고 EMR 나발이고 얘기 안 했다고 하면 두 개 전혀 상관없이 보이시죠? 동의하세요? 전혀 상관없죠. 제가 지금 일단 적나라하게 비교해 볼게요. 다시 비교해 볼게요. 그 아까 저희가 재미없는 얘기 시작한 걸로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자고요. 그 그냥 EM 알고리즘 응용 쪽에서 꺼냈고, 맞죠? 꺼냈고 저는 그냥 이 예시 보여드렸습니다. 그 좀 딱 고구마 백 먹는 느낌으로 오히려 일부러 설명을 했어요. 오히려 떤 관점?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제가 단지 멀티노미얼 어떤 이제 패밀리는 익스플로럴 패밀리다. 그리고 그거는 실제로 어떤 이제 스트레이트 라인이 파라미터인 스페이스에서 그냥 그거에 대응되어지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녀석들에 해당한다.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약간의 정보기화를 섞어서. 그리고 그거랑 관련해 가지고 약간 옵티멀 트랜스포트 쪽에 포커 플랭크 이퀘이션 상관해 가지고 어떤 해석들이 있고 리치 커베이지를 오버한다 상관이 있다. 하지만 그냥 여전히 빙빙 도는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오버씨랑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죠. 지금까지 하던 모든 얘기들은요. 적어도 기하기랑 상관이 있다는 것도 좀 봐줄까 말까인데 적어도 오버씨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상한 레퍼런스에 따르면 익스포넨셜 패밀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놈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의가 맞아요. 근데 첫 줄이 전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랑은 상관이 없어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 동의하시죠? 근데 이 지금 첫 줄은 양자역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신경을 쓸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양자역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신경을 쓸 만한 문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이거 해석은 제가 어떤 다음 주에 복수해서 시간 해드리려고 해요. 뭔 말인지에 대해서. 근데 어쨌거나 자, 그러면 저 레퍼런스를 좀 볼 건데, 그리고 제가 어떤 목적에서 오늘 저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양자역학 쪽 공부하시고자 하시면 저거 공부하시는 거 좋습니다. 참고로. 디테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가능한 맥락을 좀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할 건데, 만약에 각 잡고 공부하시려면 최소한 몇 개월은 걸리실 텐데, 양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거는 코멘트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전 좋은 어떤 양질의 레퍼런스라고 생각하고 공부로서 추천하는 거여서 오늘 약간의 그 마케팅을 좀 해보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보시면 한 분은 캘러 지오메트리 공부하시는 슬랙에서 아시죠? 그리고 한 분은 옵티널에서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그 양자역학에서 지금 오버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그래서 이제 어떤 대화의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양자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찍어 봅시다. 제가 대답을 예스노로 여쭤볼게요. 그 양자역학과 제가 윤종원 선생님 질문을 답을 이제 이렇게 할 생각으로 일부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이제 슬랙의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올리신 거를. 그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슬랙에다 보통 답변을 안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애매한 거예요. 그게 어떤 질문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길게 적자니 너무 애매하고 귀찮고 솔직히 말하면 어제 말로 하면 좀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알파 커넥션 뜬금없이 왜 나오냐?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저 질문 너무 공감이 가죠, 사실은. 뭐 레비시비타 중요하다, 뭐 리마니안 점, 뭐 오케이. 근데 뭐야 이거? 약간 그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예스노로 어떻게 여쭤보겠냐면 알파 커넥션과 양자역학은 상관이 있을까요? 자, 좀 더 제가 적나라하게 물어볼게요. 이 질문 이상하다는 거 이해가시죠? 그러면 알파 커넥션과 이 레퍼런스 상관이 있을까요? 자, 저희가 좀 약간 그 세상에는 온갖 약반일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 대답으로 예스라고 하고 좀 더 약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상관이 있을 수 있겠죠.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개미 효과도 있을 수가 어떤 뭐라고 해야 돼? 나비 효과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진짜 억지로 연락 끼워 맞추면 상관이 있다고 우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관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 해서 이거를 0부터 100이라고 만약에 어떤 숫자로 한다고 하죠. 100은 연락 개 중요한 거. 0은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한 거.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골라보시죠. 어느 정도로 이 레퍼런스에서 이거를 얘기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 연락 빙빙 돌면서 얘기했지만 저희 지금 한 얘기 그냥 EM 알고리즘, 휴리스틱,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릭 해석이 있음. 아, 오케이. 옵티멀 트랜스포트적인 해석이 있음. 오케이. 네, 50 찍으셨습니다. 물론 다 주관적인 거니까. 또 있나요? 네, 30 나왔습니다. 네, 5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있나요? 네, 이게 흥정이 이게 다들 너무 그 보수적인 분들이시네요. 자, 이제 한번 그 기대를 한번 내려놓고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에 대해서요.
물론 제가 이걸 다 설명해드리겠다 아니고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라는 거에 가깝습니다. 양자 공부하시는 분들께는요. 필요 없고 그 쭉쭉 내려봅시다. 쭉쭉 내려서 일단은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당연히 익스포넨셜 패밀리를 다루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하지만 얘는 가령 이제 그니까 지금 일단은 알파 나왔습니다. 알파 나왔네요. 알파님 나오셨습니다. 일단 나오셨고요. 근데 이 레퍼런스는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라는 레퍼런스가 아닙니다. 그 보시면 그 카테고라이징을 보시면 얘는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디퍼런셜 지오메트리로 카테고라이징해서 올려 놓은 어떤 아티클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에서 아까 우리가 듀얼 플랫 얘기할 때 그 커넥션 두 개 노테이션들이 일단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보여요, 기호가. 자, 하지만 그렇다고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죠. 그냥 그런 거지. 도입할 수도 있지. 자, 익스포넨셜 패밀리 아까 우리가 본 저기랑 같죠. 그리고 멀티노미알 됩니다. 참고로 자, 이제 여기서 낚시를 좀 해보면 그 예시들을 다뤄놨는데요. 제가 예시 끝으로 갈게요. 그 낚을 생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점부터는. 왜냐하면 이제 양자역학의 맥락인데 어디 갔을까? 자, 이제 요런 단어 쓰면 양자역학에서 연락 중요하겠죠. 다 동의하시죠? 이거 뭐 어떤 이게 뭐고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에서 분명히 중요할 거예요. 그거랑 관련해 가지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멀티노미얼 중에 제일 쉬운 게 바이노미얼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제일 쉬운 케이스에 나옵니다. 자,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스핀 오브 파티클, 양자역학적인 대상이죠. 얘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모시기를 보는 걸로 이해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 상관이 갑자기? 얘는 양자역학적인 대상. 얘는 우리가 봤던 거에 제일 쉬운 상황. EM 알고리즘에서 우리는 컴퓨터 4개짜리 했잖아요. 그냥. 근데 얘는 심지어 2개짜리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 한번 봅시다. 어떤 스테이트먼트들이나. 자, 플랫. 이 플랫은 이거 랩시프트 아닙니다. 알파 커넥션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플랫이랑 뭐랑 동치냐면 이제 컴플렉스 지오메트리가 나오는데요. 이 J는 당연히 뭘까요? 켈러 지오메트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컴플렉스 스트럭, almost 컴플렉스 적었고요. 이게 컴플렉스 스트럭처인 거랑 if and only if가 그거네요. 자, J는 almost 컴플렉스 스트럭처인데 이제 이것도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복속이야 이제 공부 이제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공부하시면 당연히 알아갈 대상에 해당하는데 얘가 언제 컴플렉스 스트럭처가 되느냐가 커넥션이 플래시인 거랑 동치라네요. 자, 계속 볼까요? 자, 우리가 이때까지 정보기하에서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EM 알고리즘 쪽에 이면에는 얘가 있는 것이다. 어쩌라고가 이때까지 얘기했죠. 자, 그거랑 뭐랑 동치다? 탄젠트 번들이 켈러인 거가 동치다. 얘기가 더 산으로 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이제 슬슬.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이래요. 오늘 얘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어떤 통계학적인 휴리스틱이 있어요. 이건 EMR 유저에 한정하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구체적인 걸로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EMR 구조랑 있으면 이거를 이해하려는 어떤 시도에서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라는 게 튀어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랑 섞는 과정에서 옵티멀 트랜스포트라는 게 나왔다고 어떤 자연스럽게 역할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 이것들은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냐면 이거 동치입니다. 동치. 물론 이게 특정 컨스트럭션을 따르는 거지만 켈러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 켈러가 되는 여와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분은 지금 이거 공부 시작한 거고요. 한 분은 정보기하 공부하시는 분은 이거에 관심 갖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어디다가 어플라이가 되느냐? 이 레퍼런스는 뭐에 대한 레퍼런스예요? 그래서 지금 얘랑 이제 뭔 상관인지는 슬쩍 보이시죠? 듀얼리 플랫 스트럭처가 있는 것과 켈러 이거의 탄젠트 번들을 보는 거가 켈러 지오메트리랑 상관을 갖고요. 그리고 그게 뭐에 대한 거냐면 양자역학의 프레임워크에 대해 영향을 준다는 건데 이제 레퍼런스를 인트로를 조금 읽어볼게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아까 이제 요 설명에서 왜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를 끌어들여야 되냐. 양자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힐베르트 스페이스에 사실은 놈이 1인 걸 토대로 해가지고 확률적인 해석을 하는 게 핵심이죠. 확률적인 해석을 하는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디터미니스트한 기하학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단순히 디터미니스트한 기하학적인 세계관이 아닌 끌어들이는 제일 좋은 방식이 뭐겠어요? 그게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냐? 결과적으로 켈러가 나오는 겁니다.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을 오래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를 끌어들이는데 그 적절히 끌어들이는 센스가 결과적으로는 이 켈러라고 하는 구조를 끌어들이는 쪽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제가 오늘 어떤 얘기들을 두 가지를 사실 더 안 했냐면 오늘 얘기를 정리하자면요. 익스포넨 패밀리가 듀얼리 플랫 스트럭처를 갖는 거에서부터 EM 알고리즘이 나와요. 그런데 익스포넨 패밀리의 탄젠트 번들이 켈러가 되는 것과 이 듀얼리 플랫 스트럭처 가는 게 동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별한 클래스의 컴플렉스 매니폴드에 대한 사실 얘기에서부터 오는 정보량이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저런 이상한 휴리스틱에 지금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한 어떤 제 프리프린트는 어떤 거냐면 얘가 익스포넨 패밀리의 탄젠트 번들 타입의 컴플렉스 매니폴드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스태티스컬 모델이 저게 아닌 거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제 올해 내놓은 거거든요. 다른 거예요, 전혀. 자, 그리고 지금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디다가 어플라이를 하고 있냐면 양자역학에다 어플라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두 가지만 더 아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못 끌어들였냐면 정보기하 끌어들였고요. 동의하시죠? 정보기하 끌어들였고 복소기하 끌어들였고 최저군소인을 끌어들였고 이제 하나 더 끌어들일까요? 대수기하 그럼 어디 있느냐? 익스퍼런 패밀리는 토릭 버라이티라고 부르는 아주 좋은 클래스의 대수기하적인 오브젝트가 되어져서 어떤 이 대상을 조합론적으로 돌리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즉 EM 알고리즘 자체를 조합론적으로 알고리즘 환원하는 법도 사실은 웰노원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완전히 산으로 가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다시 원래 걸로 가서 볼까요? 좀 고구마 먹은 느낌이 좀 약간 다르게 들지 않으세요? 자, 다시 보면 얘 있고 익스퍼런 패밀리 얘를 바꿨고 여전히 익스퍼런 패밀리 얘를 로그 라이클리우드 취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 확률적으로 해석을 가지고 이거 취하고 한 번 미분을 하는 거에 그 행위에 얼마나 많은 그 다양한 중요한 분야들이 수학에서 메인스트림에 해당하는 분야들이 오버랩을 하고 있느냐. 뒤집어서 말한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것들 이면에 그 어떤 오히려 순수학적인 견제에서 파고들면 얼마나 그 의미 있는 해석들이 많으냐.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석들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의미 있는 논문들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안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저것들을 이제 오히려 보게 되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약간 그 수학에 대한 관점들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것들을 굉장히 두 가지를 사실 어떤 오늘 얘기를 전달하기로 하는데 약간 순수 수학이랑 응용 수학이 잘 구분이 안 간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상하죠? 아까 스테이트먼트 요것만 같이 음미를 하면서 이 얘기를 다시 하기로 하는데 아까 거에서 그 제가 그래서 양자역학을 신경 쓰는 분들 이 입장에서 볼 때 이거 그러니까 레빗시프트 아닙니다. 얘가 커베이처가 제로. 이거가 아까 어디에 쓰였냐면 제가 얘기를 산으로 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좀 형식은 눈에 들어오시죠. 그 여기에서 얘가 되려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려면 그러려면 이게 듀얼리 플랫이라는 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 저렇게 돼야 된다. 이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라는 이상한 이야기와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게 양자역학에 대한 의미 있는 프레임워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티클에서는요. 이거 수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티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할 만한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오늘 더 보여드리고 말씀드리 이제 듣고 마무리하자면 그 얘기를 해놔요. 자, 이걸 참 좋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말이 있을 건데 왜냐하면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 나는 물론 뭐 수술 채널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이때까지 들어왔지만 이때까지 적어도 당신이 하는 얘기들을 많이 못 들어봤다. 딴 데에서는 그 이렇게 어떤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ver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dualistic structures outside of statistical community. 이렇게 얘기하죠. But we can mention 뭐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요거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대해서 지금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아티클에서 이게 실제로 뭐를 주는 거냐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냐 지오메트릭 포뮬레이션 오브 퀀텀 메카닉스를 주는 방식이 됩니다. 할 말이 없죠. 그 중요함에 대해서. 그래서 저 읽어보시면 우리가 퀀텀 그래비티를 어떻게 기술할 것이 라는 거가 그럼 이제 사실 제가 반대로 설명한 거예요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맥락을 펼쳐놓은 걸 이렇게까지는 얘기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퀀텀 메카닉스에 대한 것들 연구하는 사람들이라 칩시다 그럼 뭐 퀀텀 그래프 나오겠죠
그러면 실제로 저는 사실 오늘 얘기를 역수는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 퀀텀에 대한 얘기를 내려가면 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EM 알고리즘이랑 휴리스틱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비적분한 얘기였죠. 처음부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저는 사실 역순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설명을 퀀텀에서 시작했으면 퀀텀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알고리즘까지 내리는 걸로 사실 똑같은 다 지금 등가 정보량으로 내린 거니까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고구마 먹은 느낌이 좀 달라지셨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만약에 어떤 자기 인생을 걸고 공부할 거라고 한다면 어떤 내가 이론 물리나 어떤 내가 이제 수학 이면에 있는 어떤 것들을 어떤 수학 이면에 응용이 됐든 보고 싶다고 하면 아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느낌들을 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공부도 할 때 이 모든 걸 다 공부하자가 아니라 내 관점에서 파고들면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각각의 도구들은 말 그대로 장단점이 공존하 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각각의 도구들을 벼리는 가운데 서로 다른 분야 가운데 의미 있게 토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가 아니고. 맞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으시죠? 이게 연말에 드리고자 했던 얘기였고 그 예, 기하학 연구자한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켈러 기하학 공부하는 사람인데 왜 신경 쓰는지 보이시죠, 이제. 켈러 기하 스트럭처가 듀얼리 플랫에 녹아 있으니까 동치고 그거가 EM 알고리즘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EM 알고리즘이 그냥 나 통계학 연구자가 아니까 그냥 이게 아닌 거예요. 저한테는 전혀. 오히려 아 내가 지금 저기서 뭘 못 보고 있는 거지? 약간 그거에 가까운 정서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EM 알고리즘을 실제로 어떤 수행하는 과정에서 퍼포먼스가 옵티멀 트랜스포트의 맥락을 따라서 공간의 리치 커베이지 로우 바운드를 따라서 익스포넨셜이 결정되는 거의 포 컴플렉케이션. 그러니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도 제 입장에서 누락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아닌 겁니다. 못 봐서 문제지. 자, 또 코멘트들이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듀얼리 플랫을 처음 딱 봤을 때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와, 한 그냥 그 스태티스티컬 매니폴드 안에 뭐 커넥션이 여러 개 존재를 하는데 뭐 그거를 같이, 그게 너무 사실 좀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지금 저 아까 공유해 주신 논문을 읽어본 건 아니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켈러라는 게 한 구조로 그냥 이제 하나로 떨어진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 자, 그 어떤 느낌으로 읽히는지 고구마 먹는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오 이거 뭐지라는 느낌이 드는지 해서 이제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익스포넨셜 패밀리의 탄젠트 번들은 케일러 매니폴드이고 자 이거 뭘까요? 이거 뭘로 보이세요? 익스포넨셜 커넥션인 겁니다. 뭐인 거예요? 익스포넨셜 패밀리가 플래시 되도록 하는 근호. 이제 이쯤 되면 고구마가 그 어떤 쌈박한 말로 해소가 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쪽으로 가가지고 이게 뭐지라는 약간 호기심이 좀 드시죠. 그거를 좀 의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 혹시 또 다른 분들 코멘트 있으면 듣겠습니다. 이 레퍼런스는 공부하시는 거 권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채널에서 어떤 피드백 받기 좋은 어떤 레퍼런스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양자 쪽 공부하시는 분께. 저 먼저 얘기를 네. 할게요. 저는 듀얼 리플렛이 정확히 뭔지 모르는데 그냥 커넥션 간의 뭔가 듀얼 관계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근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오히려 그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좋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질문이 그럼 이거 다 얼마나 어떻게 공부하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커베이처 계산부터 해봐야 된다고. 섹셔널 커베이처 계산부터 진짜로 그냥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배워져요. 그게. 그 배운 다음에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이제 슬랙에서는 제가 SU2 계산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볼까요? 그 제가 왜 물론 맥락이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쓸까 쪽을 보면 물론 SO3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 SU2 있을 겁니다. 여기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제 뭔가 맥락이 있어요. 양자역학적인 그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새로운 거, 그러니까 언어는 새로운 걸 쓰는 사실은 어떤 아시는 거를 다르게 보는 관점이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여기서 이 어떤 이제 연구자 사이드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야 님들 입장에서 쓸 논문이 있거든요. 새로운 관점을 장착을 해야지 뭔가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되게 간단한 휴리스틱이면에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해볼 만한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 얘기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치 선생님이 케일러 지오메트리를 공부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케일러 지오메트리랑 임플리케이션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또 역시 옵티멀 트랜스 공부했다고 하면 옵티멀 트랜스 때만 임플리케이션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다 갔다가 사실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 것도 하나 단면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어떤 채널 레벨에서는 스터디가 그래서 복소기야, 리만기야, 어떤 확률 미분기야, 어떤 뭐 양자역학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다 얽히는 거 맞죠? 그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따로 어떤 산발적으로 이것들을 그냥 정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적어도 복소기하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관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또 다른 분들 코멘트 있습니다. 아, 저 맞아. 네. 하자면은 고구마를 먹은 느낌은 비유하자면 이제 무지개색 고구마를 먹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동의합니다. 공감하고요. 그 고구마 먹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되게 불쾌한 고구마라는 느낌보다 이거 뭐냐? 약간 그 생각을 받으면 약간 이론 연구자 쪽의 어떤 스탠스인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분들도 코멘트 있으면 듣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이제 양자역학 관련해서 이제 하신다고 해서 왔는데, 솔직한 말은 이제 처음에 이제 이상한 거 정의를 했는데, 뭐 그게 뭐 켈러니 양자역학이니 뭐 그런 거랑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한번 신기하다. 그게 솔직한 감상이거든요. 거기 있는 구체적인 단어들은 제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그동안 들어왔던 좀 팬시한 단어들이 나와서 그래, 신기하다. 딱 그게 오늘의 솔직한 감상입니다. 제가 오늘 해드린 거를 단어 다 빼고 얘기하자면 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직거리가요. 이직거리가 양자역학에서 하는 데이터를 내리는 얘기가 된다고요. 차포 다 떼고 얘기한다면.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시면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매듭만 좀 연결만 좀 지어드린 거고요. 이제 당연히 이 디테일들은 이제 좀 보시면서 이것저것 살펴보시면서 다시 디스커션하는 거는 사실 그러려고 채널에 어떤 커뮤니티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적어도 제가 뭐를 애쓰고 있는 거냐면 각자 다른 거라고 저는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거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냥 휴리스틱입니다. EMR 로즈 휴리스틱 맞잖아요. 딱 그 얘긴데 아닌가요? 그래서 통계라고 해도 당연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하학적 통계가 맞죠. 통계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이제 그 2024년부터 이 시간에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 제가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기하적 통계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제목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질 채널 커뮤니티고요. 수질 채널 커뮤니티에서 기하적 통계가 있죠. 그래서 맨 처음 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무슨 뭐 크레머 라오의 기하학적 무슨 의미 무식이 아직 다루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오늘 이거 마지막 질문입니다. 크레머 라오는요 수리 통계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수리 통계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보기하의 대상이기도 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발칙한 질문 할 수 있겠죠. 저거 어디 있을까요? 저 양자역학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제 다시 레퍼런스를 공유할게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떤 그 느낌을 좀 드리기 위해서인데 어떤 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라오라고 검색하면 나오겠죠. 라오. 딱 나오네요. 와중에 이퀄리티. 좀 관심 이제 가시죠? 이거 양자학 맥락입니다. 이 자체는요. 근데 이 언어를 이해하려면 이제 켈러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 맥락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를 하시려면 지금 알아야 되는 맥락이 지금 총 세 가지 맥락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켈러라는 단어 알아야 되고요. 크레머라우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양자역학의 맥락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푸비니스 투디 메트릭, 뭐 리마니안 그레디언트 이런 거 알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공부를 시작하자고 하는 게 섹셔널 커베이처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 말고 계산부터 삽질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실제로 해보시고 안 되는 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은 기하적 통계가 정말 통계학이 목적인데 이제 혹시나 계속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통계학을 신경 쓰시는 분들의 맥락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EM 알고리즘의 맥락이라고 다시 생각을 해보신다면 EM 알고리즘에서 아까 멀티노미알 골랐을 때 왜 고름? 사실 이런 게 사실 다 어려운 질문들이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이건 내 시간 휴리스틱 이상도 이해도 아니에요. 근데 뭐가 생기냐면 논문을 쓴 사이드에서는요. 이거에 대한 지금 관점이 생겼죠.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래봤자 휴리스틱이에요. 하지만 그러므로 별거 아니다는 이제 별로 그 느낌이 아니죠. 아까 그래서 윤정원 선생님 코멘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무지의 색 고구마이다. 고구마라는 사실은 변함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 어떤 평가절하되는 느낌들을 좀 안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관심을 갖는 겁니다. 네, 오늘 연말의 기하식 통계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